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집 사지 말고 청약하자. 서울 수도권 핵심 지역인 하남과 과천 등 6만 채 사전 청약, 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 PC방, 노래방 등 9개 업종 각각 50만원, 200만원 일괄 지급한다. 삼성 8조 재팍 터뜨렸다. 한국희망, 삼성과 기업인들의 놀라운 활약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헤드라인 몇 개 보고 말씀드릴 텐데요. 자, 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 50만원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PC방, 노래방 등 9개 업종에 재난지원금 일괄 200만원을 갖다가 지급한다. 직장인이 낸 돈, 특고, 실업급여, 강행 논란 이유되는 이유. 자, 삼성전자 5G 장비 미수출 8조 잭팟 터뜨렸다. 역대 최대 규모 계약인데요. 삼성 5G 영토 확장, 화웨이 꺾고 통신장비 글로벌 1위 노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이제 기업인들의 활약이 놀라운데요. 자, 미 3대 통신사와 모두 5G 계약을 이뤘고, 이재용 글로벌 네트워크 또 빛났다. 삼성 잭팟 터뜨렸다. 버라이즌의 8조 원 5G 장비 공급.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 60에서 85제곱미터 주택 비율 30 내지 50%로 비율 높이고 고급화 전략을 냈다. 2022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예정, 물량 44% 쏟아낸다. 자, 집 사지 말고 청약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하남과 교산, 과천 등, 하남, 교산, 과천 등 6만 채의 사전 청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핵심지가 이게 사전 청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을 사는데 대단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단독 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 50만원 일시금 받는다. 자, 미취업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원 일시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만 한정된 지원 상황에 따라서 대상 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제한했고, 자, 당정 핵심 관계자는 취업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에게 50만원 일시급을 지급할 예정이라면서 18세부터 34세 청년에게 모두 줄 수 없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4인 가족 기준 569만, 월 569만 9천원인 청년들에게 지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정 이 같은 기준을 정한 데에는 한정된 재원과 미취업 상태가 신종 코로나로 인한 것인지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에 따른 매출이 급감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취업 여부와 코로나 전후 상황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준 중위 120% 이하 미취업 청년은 약 10만 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이들에게 5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총 500억 원가량의 재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청년들에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급한다는 건데요. 자, 문제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도 2차 재난지원금 중복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고,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만 18세부터 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로 학교를 졸업, 증퇴한 지 2년을 넘지 않으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의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이 지원금을 한 달 추가로 더 받는 셈이 되겠는데요. 일회성 현금 지급은 구직활동 연계성이 떨어지게 되고 단순 생활보조를 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노동부가 발표한 청년 구직활동 사업성과 평가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지원사업 참여자들의 지원금을 가장 많이 쓰는 항목은 식비가 58만원이 있고, 소매유통이 47만원, 인터넷 구매가 23만원, 교통비가 5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일회성 소비용으로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놀았음, 쉬었음을 구분하지 않고 소득으로 끊어져서 일회성 현금을 지원하면 결국 세금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면서 일회성 현금 지급은 오히려 실업을 정기화시키고 실업률을 높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국민 취업 지원 제도와 시범 사업 형태로 이번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국민 취업 제도 예산으로는 이미 8,286억 원이 편성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장이 낸 돈으로 특고 실업 강행에 논란이 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정부가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 기존 직장인 실업급여 개정을 함께 쓰기로 확정했습니다. 직장인과 기업인들이 낸 보험료로 특고 종사자의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개정이 통합 방침을 강행한 것인데요. 정부는 다만 자발적 이직, 실업으로 인정하기로 한 특고 종사자의 실업급여 수당과 수급 자격과 관련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이렇게 강화하는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는 다른 사업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으로 고용보호 가입이 의무화된다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직종은 보험 설계사, 학습 지도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이 해당이겠고, 여기에 지난 1월 개정된 산재보험 시행령에 따라서 7월부터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강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가 추가됐다는 것입니다. 보험료는 임금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특보 종사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고 보험료는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만 임금 근로자와 달리 소득 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도 실업으로 인정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보 종사자에 앞서 예술이는 오늘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에 적용되고요. 자, PC방, 노래방, 주계업종에는 이제 재난지원금을 일괄적으로 200만 원을 받는다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 2차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하면은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지급하겠다. 유흥업소는 대상서 제외하겠다. 카페는 금액을 낮춰서 지급할 듯 하고 폐업한 소상공인도 지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2차 긴급 고용 안정자원의 이제 예상 지원 되는 지원 대상은 7월 1일자 지원받은 특수고용 근로자 또는 1차 지원 때 받지 못했거나 휴업,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이 겪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희망지금, 폐희망 자금은 12개 업종 중 유흥업을 제외한 PC방 등 9개 업종,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제한 휴업 업종, 그 외 매출 등 감소한 업종이 되겠고,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라는 것입니다. 비대면 근로사업자 통신비도 비대면 활동으로 통신료 부담 증가를 한 분들은 이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지원금은 이제 각각 50만 원씩 4개월간 최대 200만 원이고, 최대는 상공인들은 2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정부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고위험 업종에 대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고, 추석 전에까지 지급을 목표로 하면서 이에 따라서 지정한 고위험군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예외 없이 동일한 액수의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자리 잃은 특수형태 종소자, 고용 취약계층은 소득 감소를 증빙해야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기준을 놓고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자, 관계자는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영업이 아예 중단된 고위험시설 10여 개 업종 중 유흥업종을 제외한 9개 업종에 대해서 월 전체 2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10개 업종 고위험 업종은 유흥주점, 콜라떼,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 판매, 유통 물류센터, 대형 학원, 뷔페, PC방 등으로 업장 기준 5만 3천 개 정도 추산된다는 것이고, 이 중에서 이제 유흥주점 같은 것을 이제 제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 이제 다 200만 원씩 이제 뿌리겠다는 것인데요. 정부는 고위험 시설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8월 중순 이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영업이 일부 제한된 매장들에 대해서도 매출 피해 규모를 따지지 않고 동일한 액수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영업점은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서 지원 규모가 200만 원보다 적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정부는 올해 코로나 사태 이후 사정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2차 유행에 따른 피해 규모를 따지지 않고 일정을 일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코로나 사태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썼는데, 이들에게 시급한 생활비와 재기에 필요한 자금 등을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보관인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을 구성하는 또 다른 축인 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매출이나 소득 감소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는 사실을 근로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정부기관에 입증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만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방문 판매원 등 고용보험에 이제 미가입되신 분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된다는데요. 자, 2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올해 8, 9월 월 평균 소득이 2019년 8월, 9월, 12월, 2020년 1월 또는 지난해 평균 월 평균 등 5가지 기준 중 하나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것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고용안전지원금을 최대 4개월 정도로 연장해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에서 당초 적용됐던 기준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업종 특성을 무시한 채 매출액 또는 소득 일정 감소라는 기준을 일괄 적용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이게 5G 장비로 미수출 8조 원의 재파를 터뜨렸다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고요. 앞서 본 것처럼 화웨이를 꺾고 통신장비 글로벌 1위를 노리고, 미국 3대 통신사와 5G 계약을 해서 이재용 글로벌 네트워크도 빛났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1위 통신사 버라이즌의 5세대 5G 이동통신 장비를 공급하게 되는데, 금액이 8조 원에 이르는 국내 통신장비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 단일 수출 계약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계약 금액은 7조 8,983억 원이고, 계약 기간은 2020년 6월 30일부터 2025년 12월 30일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큰 역할을 이렇게 해냈다는데요.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큰 일을 이뤄낸 것 같습니다. 대형 수주를 이끌어내는 배경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네트워크 경영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부회장은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한스 베스트벨이 버라이즌 최고 경영자와 만나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베스트벨이 CEO와 여러 차례 화상 통화를 하면서 삼성전자 통신장비 우수성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베스트벨 CEO는 에릭슨 CEO를 맡았던 시절부터 이 부회장과 이렇게 친분이 두텁다고 말했다는데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아주 큰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계약은 삼성전자가 버라이즌에 5년 동안 5G 이동통신 장비를 비롯한 네트워크 솔루션을 판매하고 설치, 유지, 보수까지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데요. 삼성전자는 1999년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서비스 시장인 미국에 진출한 지 20년 만에 핵심 장비 공급자로 인정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 수주가 가능성이 커졌고, 삼성전자는 지난해 통신 3사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하는 데 이어서 미국에서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등 주요 통신사와 5G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8년 5G 통신 장비를 미래성장 사업으로 지정하고 집중 투자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번 수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도 탄탄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미국 최대 통신 사업자와 기술 보안 검증을 통과해서 신뢰도도 인정받았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점을 앞세워서 앞으로도 유럽 등 다른 국가에서도 5G 장비에 이게 계약을 따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작년 말 기준 삼성전자의 5G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은 16.6%로 화웨이 32.6%, 에릭슨 24.5%, 노키아 18.3%에 이어 이제 4위였다는데요. 하지만 각국 5G 네트워크 구축이 본격화 될수록 삼성전자의 점유율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5G 네트워크 투자는 2021년, 2022년 가장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삼성전자는 이번 계약이 국내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중소장비 부품회사 86곳과 협력해서 네트워크 부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수주가 늘어날수록 국내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기회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 사지 말고 청약하세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 교사안이라든지 과천 등 6만 채의 사전 청약을 이루어진다는데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고급, 좋은 지역의 핵심 지역에다가 이렇게 2022년까지 공공택지 공급 예정 물량의 44%를 쏟아내기 때문에 상당한 물량이 쏟아져서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공급에 숨통이 트이고,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핵심지, 서울을 중심으로 핵심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도권 물량, 서울 물량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2021년 7월부터 2022년도까지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와 가천지구,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아파트 6만 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3040 세대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여주기 위해서 주택 청약 특별 공급 비율을 늘린 데 이어서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 사업을 서둘러서 2022년까지 예정 물량이 44%를 청약시장에 쏟아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공공분양의 아파트 질을 높이기 위해서 중형급인 60에서 85제곱미터 주택 공급을 최대 50%까지 높인다는 것입니다. 사전 청약은 본청약 1, 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되고 나서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자가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용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를 사전청약 형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 3만 가구, 2022년도에 3만 가구가 사전청약으로 물량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3기 신도시 물량 총은 12만 가구인데 이 중 22,200가구가 사전청약이 이루어지고, 서울에서 나오는 사전청약 물량은 용산 정비장 부지 3천 가구를 비롯한 5천 가구로 일단 측정됐으나 1만 가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청약 물량은 지구별로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거쳐서 순차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회가 다양하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3기 신도시를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는 이제 왕숙, 인천 계양, 부천 대장 이런 데 다 좋은 위치가 상당히 탁월한 곳에다가 대량의 물량을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22년도는 남양주 왕숙에 이제 4천 가구를 비롯해서 상당히 좋은 곳에 대량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기다리고 하면은 대부분 2023년도까지 또 170만 가구 또 공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청약을 준비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청약으로 신축 분양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2022년도까지 공급하는 주택은 사전 청약을 포함해서 37만 가구로 수도권 127만 가구 계획 중 공공택지를 물량을 포함한 84만 5천 가구의 44%에 달합니다. 이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재고 539만 가구의 7%에 해당되고, 이는 30세대의 비싼 서울 구축주택을 사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3기 신도시나 용산 정비장 등 알짜배기 청약을 노려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37만 가구 중 임대주택은 13만 가구이고 분양주택은 사전청약 6만 가구와 본청약 18만 가구 등 총 24만 가구가 되겠습니다. 본청약 물량 18만 가구는 2기 신도시로 주거복지노드지구에서 나오는 공공물량 6만 가구와 민간 분양 12만 가구로 나누고, 본청약을 올해 4분기에 유래지구 2,300가구, 성남 판교 대장 700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600가구 등 예정되어 있고, 내년에 과천 유안 1,500가구 등 과천 지식정보타운 500가구, 유래지구 400가구 등이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상당히 좋은 곳에 청약이 대대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지금 무리해서 집을 사지 마시고 청약을 준비하신다면 상당히 좋은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